개념부터 한번 봐볼까요? 논증이 뭘까? 주제, 주장과 근거.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걸 논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확인하면 되냐면 요거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얘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논증은 뭘 높이는 거야? 논증. 주장. 쌤이 한번 준비한 개그가 있어. 항상 논증 나올 때마다 하는 개그가 있거든.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무슨 소리가 날까? 타당. 그치, 타당타당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논증을 사용하면은 타당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주장과 근거 사이에 관련 지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근거에서 이끌어낸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은, 왜냐면 주장이잖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펼쳐서 말하는 거니까 설득하기 말하기 방식의 한 가지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귀납이랑 이 연역에 대한 특징을 잘 한번 맞춰서 보려고 해요. 일단 얘들아, 여기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귀납. 네, 일단 여기서는 귀납이라는 특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귀납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한번 여기다가 봐볼게. 자, 일단 특징 개별적이고, 얘 꼭 외워놔야 돼.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에서,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나와져 있죠. 그럼 어때? 이런 식으로, 자, 닭은 알에 넣는다, 비둘기도 알에 넣는다, 앵무새도 알에 넣는다, 타조도 알에 넣는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볼까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어때? 그치? 다 개별적인 사례들, 특수한 사례들,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다음처럼 뭘 도출해냈어? 결론을 도출해놨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가끔씩 중3에서 이런 식으로 볼 때도 있어.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면 귀납이네요. 틀려. 순서는 상관없어. 어떤 논증 방법, 이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례들을 나열한 것을 귀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이런 예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참새는 하늘에 난다. 뻐꾸기도 하늘을 난다. 비둘기도 하늘을 난다. 자, 그럼 얘들아,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와? 따라서 모든 새는 하늘. 그치? 따라서 모든 새는 하늘을 난다. 근데 얘들아, 어때? 펭귄, 닭, 타조 어때? 하늘 못 날잖아. 그럼 모든 새는 하늘을 난다라는 게 참이야?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례가 충분할수록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죠.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이랑 관련해서 특징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어?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거를 많이 내요. 그치? 그래서 개별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라고 쓰면 돼요. 개별적인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도 제일 중요하죠.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때? 이런 개별적인 사례랑 개별적인 사례랑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이것들의 관계가 조금 관계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괜찮아?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펭귄은 하늘에 난다. 이거랑 이런 결론, 모든 새는 하늘에 난다. 이거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만 거짓이어도 완전히 이제 거짓이 되어버리니까, 또 이런 거죠. 이 말 듣는 이제 학생들은 다 멋있고 이제 예쁘고 잘생겼다. 어때? 이 중에서 한 명만 거짓이어도 이 진술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특징으로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연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연역은 귀납이랑 거꾸로 반대관계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연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원리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어? 이게 은근 써놔야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개별적이고 특수한, 여기에서 맘 같지 않건데 밑에다가 써줄게요. 그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처럼 화살표의 관계가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머릿속에 이거 딱 그려져? 최대한 예시를 좀 많이 잘 확인하면 편해요. 예시.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전체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는 가니? 네. 네. 그럼 이제 연역은 뭐라고? 연역은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윤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적용하는 거. 라고 말할 수 있겠니, 우리야? 뭘요? 연역의 개념. 네, 나와져 있는 거. 그래서 얘들아, 얘는 꼭 나와. 이거 시험에서는 귀납이랑 연역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다 그냥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냥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얘도 한번 정리해볼게. 자,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뭐가 빠졌어? 네, 여기 보편적 원리인데 보편적 원리 여기 사이에 꾸겨 넣어봐. 보편적 원리야. 네, 보편적 원리. 그러니까 귀납이랑 반대 관계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눈에 좀 잘 보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3단 논법을 쌤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3단 논법. 소크라테스 이제 좀 익숙하지 않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봐서? 네. 아, 그래?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조금 띄어서 여기다가도 쓸 내용이 있어서 조금 띄어서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뭐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그런 전제를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자. 자, 소크라테스. 근데 얘들아, 공간 여기 조금 띄워서 써야 되는데 띄울 수 있겠어? 어머. 예, 알아서 쓰세요. 자,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는 뭘까? 소크라테스. 그치, 소정제. 아, 죄송. 뭔가 자꾸 다른 데다 봐도 돼? 아, 그래? 아, 그래. 하하기. 자, 그러면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례로 적용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어?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된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결론이? 그러므로 어떻게 나올까? 그치,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불러줬으니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쌤이 여기서 좋아하는 국어 공식이 나와. 그래서 이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으로 푸는 게 있고 내용으로 푸는 게 있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되는데 너무 쉬워. 자, 모든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죽는다는 뭐야? 네. 그럼 소크라테스는 뭐야? C. 사람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야? 그치? 자, 그러므로는 뭐 이런 표지니까요. 담화 표지. 결론을 만들어내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그치? C. 은비야, 수학을 못하나? 네. 자, 그러면 죽는다는요? 그치? 그래서 이 공식대로 A, B, C, A, C, B 이 공식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혼동할 때가 있어.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원리에서 이렇게 도출한 건지 아니면 보편적이고 이제 일반적인 원리에서 적용한 건지 이거가 막 헷갈리는 예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돼. 그리고 시험에서 뭐 나오는지 알아? 시험에서 여기 중간 뚫어놔. 그럼 여기 중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이 공식으로 적용하면 얼마나 쉽니? 괜찮을까요? 네. 그치? 이거 알면 그래서 이거 쌤 진짜 좋아하는 거. 재밌지 않아? 재밌어. 재밌지 않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만약에 빈칸 뚫어놔. 그러면은 찾을 수 있겠어? 네. 네, 뒤에 있는 공식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쌤은 이렇게 외웠어. 근데 어차피 이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있는 거는 알잖아. 그래서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게 차례대로 A, B, C, A, C, B 이렇게 외웠어요. 너희는 편한 대로 알았죠? 뭔가 여기만 뭔가 이렇게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외워지잖아. 쌤은 아무튼 그렇게 외웠다. 자, 여기까지 3분.
외우세요. 저는 뭐? 보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 거기 노란색으로 완전 이렇게 밑줄 쳐놔야 돼.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이다. 그거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항상 나와요. 네, 얘 제일 중요해요. 무슨 뜻일까?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아?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필기를 살살 해야 돼. 안 그러면 꺼지더라고. 자, 그래서 대전제와 전제와 결론 이 사이에 논리적인 타상성, 논리적인 연관성이 크다. 이 특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크다. 어때? 그래, 재밌어?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땐 어땠어? 아마 똑같이 설명했을 텐데, 네. 여기 그래서 한번 구조화해 놓으면 쉬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거를 지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연역 귀납을 보통 정리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게 적용이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유추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유추라고 하는 거, 얘들아, 유추가 뭘까? 유추. 추론하는 거.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유비적 추론이라고 해요. 유비적 추론이라는 말은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오니까 좀 미리 알아두면 좋죠. 유비가 무슨 뜻일까요?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윤율. 비유. 자, 유사한 것을 비유한 것. 유사한 것끼리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럼 유추는 뭐야? 유사한 것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옆에 있는 것만 볼게. 자, 독수리는 불이 날게 하늘 날고 알 낳는다. 꾀꼬리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꾀꼬리도 아래 날 것이다.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뭐랑 비슷한 것 같니? 귀적. 귀접은 뭐야? 귀납이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그럼 얘들아, 귀납이랑 유추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귀납은 그 마지막에 차릴 것이다라고 뜻하고 구분 안 해요. 왜냐면 전체 귀납 안에 유추가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특징으로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이다. 아니면은 다음처럼 뭐뭐일 것이다. 약간 이런 표지 있잖아. 뭔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니까 유추도 귀납에 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에서는 귀납인지 유추인지 그거를 지문에서 그렇게 묻지는 않아.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학교 교과서에서 지문마다 귀납, 연역, 유추 그 지문이 아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무슨 논증 방법이 사용됐는지만 알면은 문제에서는 쉽게 나오는 편이고, 외부 지문에서 뭔가 예시가 나왔을 때 그게 좀 분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약간 이런 유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런 표현,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렇게 비슷한 속성들을 이렇게 두 대상, 그래서 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요. 괜찮아? 그래서 귀납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거고, 유추는 그 중에서도 약간 두 대상을 좀 빗대는 거. 괜찮겠어? 자, 그러면 귀납이랑 유추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귀납은 약간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귀납에 속하는 유추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 중에서도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귀납, 유추 다른 거라고 막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진 않으니까 이런 특징과 관련 지어서 뭔가 외부 형식의 내용이 나왔을 때를 이해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나 가기 전에 외부 지문 그거 또 한번 줄 거거든. 또 다 틀려요. 또 하다 보면은. 네. 아무튼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유추는, 자, 봐봐. 귀납은 어떨수록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했었지? 근거가 많을수록. 그치, 근거가 많을수록. 자, 그러면 이 연역의 특징은 뭐였어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높다. 그치? 그러면 유추는 어떨수록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질까? 전제가 많으면. 전제가 많으면? 근거가 많으면. 근거가 많으면? 이 속성이 최대한 유사할수록, 그래서 비슷할수록 논증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논증의 타당성 유추는 두 대상이
유사할수록 할만한가요? 네. 네. 그럼 이제 지문에서 볼 건데 사실 지문도 내용에서 문제가 조금 몇 개 나오고 논증에서는 사실 너무 확실하게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조금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넘겨가서 바로 좀 볼게요. 나머지도 볼긴 할 건데 일단 네. 자,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일단 얘들아 제목 어때? 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해봐. 제목 어때? 그냥 딱 봤을 때. 상식. 저희 나라 흥미롭지 않나요? 왜냐면 제목이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게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흥미를 유발한다 이런 특징은 안 배워도 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목이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흥미를 유발한다. 아, 근데 밑에 써져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써져 있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귀남 영역 둘 다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은 여기 중간 부분에서는 귀납이고 맨 마지막 결론만 연역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외우면 문제에서는 다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시험에서는. 자, 아무튼 뭐 통계 자료 활용해서 추상의 타당성 높인다 있는데 이거는 2단원의 저기 뒤에 지문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개념이라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요. 일단 처음 한번 볼게요. 자, 서론. 얘들아, 일단은 이 글이 무슨 형식의 갈래야? 주장하는 글이니까 논설문이잖아요. 설득하는 글. 누구를 설득.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조로 나눠지는 거는 알고 있나요? 네. 네, 서론. 자,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등의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뭐 배달한대요? 내용일치에서 가끔 나와. 뭐 배달한대? 그치, 음식. 그치,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배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 나온 것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꾸 지 생각을 넣어서 풀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거 중간에 막 요즘 막 그런 거 물어봐.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그런 이제 감염병의 그런 문제로 이 배달 가능한 이 종류가 다양해졌다. 내용일치 같은 걸로 나와. 지문에 없잖아. 근데 이제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로 골라온다? 안 돼요. 괜찮나요? 있는 것만 해야 돼. 알았지? 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자꾸 틀리더라고. 짜증나게. 쌤 분명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겠지? 자, 볼게요. 자,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생겨났다. 자,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대요.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가 있다. 얘들아, 여기 조치원 말고 막 대전 같은 만 해도 올리브영 시키면 하루 만에 오는 거 알아? 조치원에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네, 좀 오래 걸릴 때는.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가 있다.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추론 문제 나오는 거 있어. 그래서 얘만 좀 잘 알아두면 돼요. 왜 이렇게 가능해졌을까? 빠른 배달 속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론 문제로 가끔씩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만 좀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돼요. 문제에서 풀 때 이걸 은근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얘만 알았죠? 괜찮나요?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달을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 이런 거. 통념이라고 하죠. 괜찮을까요? 통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통념.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집 가서 뭐 먹어야지 하고 시켰는데 1시간 있다 와. 그럼 어때? 짜증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통념.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필자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 그치? 왜냐면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옳지 않다라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자는 이런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자는 통념을 비판한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그럼 필자가 이렇게 바라본 세태는 뭐야? 세태가 뭐야? 세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세태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필자가 여기서 문제로 바라보는 세태는 뭐야? 빠른 배달을 중시하는 것. 그게 이제 필자가 비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네. 모의고사 하다가 이런 지문 비문학 지문이잖아. 얘도 이거 모의고사 하다가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재밌어요. 그래요? 가볼게요. 자, 아무튼 흥미 불러일으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네, 또 볼까요? 자,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얘들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무슨 뜻일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뜻이죠. 부정적인 측면. 일부 택배 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그러고 과속을 하거나 시도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또 집 가서 이거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근거 같은 것도 문제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 첫 번째. 빠른 배달을 중시하는 이런 세태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 그치, 교통사고. 배달 기사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 어떤 것을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니? 그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 이건 살짝 고민이 되는데 가끔 내신에서 최신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 최신 자료니? 근데 이게 2015년 교과서잖아. 그때 기준으로 보면 최신의 자료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정성을 들이면 최신의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약간 그냥 원래 있었던 문제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런 거를 최신 자료라고 적절한 선지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답은 거기서 안 나와. 통계 자료가 아니야. 여긴 논증이 중요한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냥 휘둘리지 말고 너희가 아는 대로 풀어. 알았지?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만약에 여기서 통계 자료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 좀 잘 들어봐. 최신 자료 이런 거 언급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알았지? 근데 아닐 가능성이 아니죠. 최신 자료는 아니지. 지금 2026년이니까. 아무튼 네. 또 볼게요.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럼 얘들아 이 비율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치, 절반 이상이니까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과반수의 비율. 또 볼까요? 자, 이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이다. 사람들이 빠른 배달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인식 때문에 배달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점 첫 번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또 볼게요. 자, 문제는 또 있다. 아침에 불리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하는 택배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달해야 할 물건은 많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런 거 어떤 설명 방법? 설명 방법 9개 있는데 알고 있나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 인과 이렇게 여기까지. 그게 알아요. 예, 그 중에서 얘는 뭐야? 네. 네. 들으면 알지? 그러면 괜찮아서요. 자, 그리고 또 어때? 여기서 통계자료 또 나오는 거 괜찮을 것 같죠? 통계자료 나오니까 살짝 이 얘기도 이제 해야겠어. 얘들아, 너희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알고 있나요? 신뢰성, 타당성까지는 아는데 신뢰성은 뭐야? 통계 자료 같은 걸 뒷받침해서 독자들이 그 자료 글을 더 믿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출처 정확한가? 출처랑 연관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출처가 명확한가? 출처를 믿을 만한가?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괜찮을까요? 자, 타당성은 뭐겠어? 쌤 아까 개그 쳤잖아. 타당성은 뭐야? 근거. 그치. 얘는 무조건 주장과 근거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성이에요.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관성. 공정성은 뭘까요?
공정한. 공정한가 무엇이? 뭔가 자료조사 과정이 있어서 공정하게 했는가, 설문조사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설문조사 막 이런 거 잘 지켰나, 이런 약간 여러 가지 것들 괜찮을까요? 네. 표현 같은 것도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보는 사람에 따라 이제 관점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신한테 유리한 표현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이런 게 좀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용이나 표현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제 공정한가, 이것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묶어서 분류할 수가 있어. 자, 뭐랑 묶을 수 있을까? 그냥 대충 찍어봐. 신뢰 타당. 신뢰, 공정,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쌤이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써. 내가 여기에 이런 사진 자료를 추가할 거야. 자, 이 사진 자료 어디서 찾은 거야? 어떤 기관의 자료야. 그럼 어때? 이 사진 자료, 이 기관에서 만든 건데 내 글에 사용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이 정보가 내 글 안에 있는 거야, 내 글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외적인 요건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내 글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출처 믿을 만한 건지, 그 외적인 요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타당성은 뭐라고 했었어? 주장과 근거잖아. 이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 글 안에 있어요. 괜찮아? 네. 자, 그러면 공정성은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입장에 대해서 내가 찬성 측의 입장이라서 찬성 측의 자료만 여기다가 막 다 써놨다? 그러면은 내 입장과 반대되는 관점은 어디 있어? 내 글 밖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내 글 밖에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관점이니까 신뢰성과 공정성, 이 두 가지만 외적 요건이고 타당성이 내적인 요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들어보니까 알겠어? 네. 근데 얘는 이해만 하면 되고요. 외워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서 지금 이해했으면 괜찮아. 한 4번 더 설명할 거라서요. 뒤에 단원에서. 네. 얘 괜찮겠어? 네. 넘어가도 되나요? 힘들어. 준 힘들어. 언제 끝나나, 그쵸? 자, 볼게요. 자,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74시간이다. 얘들아, 일주일에 이만큼 일할 수가 있나? 나를 생각해보니까 가능은 하네요. 네. 아무튼 너희는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해? 그래? 하여튼 뭐 학원 다 포함. 다 포함하면 그거 빼고 해야지. 매일 한 4시간. 왜 4시간? 그러면 많은 건데. 아무튼 이만큼. 자, 볼게요.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경제 OECD 1년 이거에 비해서 2배가 넘는다. 그래서 다른 세계 평균보다 2배 넘게 일을 한대요. 게다가 OECD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 시간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한대. 괜찮을까요? 자, 쉬는 날도 거의 없어서 한 달 평균 25.3일을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휴무일은 0.15일에 불과하였다. 선생님은 29일 근무. 그렇네요. 네. 근데 너희도 공부 안 쉬고 하잖아, 매일매일. 그거 생각하면 네. 슬퍼지는군요. 아무튼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지. 쉬는 날이 아예 없다는 뜻도 90.6%나 있었다. 얘들아, 택배 시키면 주말에 배송 안 해? 토요일에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몸이 아픈 날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자 가운데 74.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휴직조차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여기다가만 밑줄 칠 거야. 과도한 노동. 과도한 노동. 아까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어? 속도. 교통사고. 그치? 교통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노동. 이렇게 키워드로 외우면은 편하니까요. 네. 또 볼게요.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 택배 시장 외 인과관계 또 나와.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이거 연관해서 잘 기억을 해둬야지 돼요. 인과관계성. 자, 그러면은 얘들아 세 번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부분이 있지. 세 번째 문제점 어떤 거 키워드로 너희 외울래? 경제. 그치?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 교통사고, 두 번째 과도한 노동, 세 번째 수입.
그래서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을 하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뭐야? 택배 기사들은 유류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택배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로 더 벌 수 있다. 그래서 너희 막 물 같은 거 들고 계단 같은 데 올라가 본 적 있어? 그 물 막 6개짜리 그 1리터짜리 페트병. 쌤 그거 못 들어가지고 한 병씩 사거든. 너무 무거워가지고 쌤은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근데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계단 가지고 올라가는데 800원? 쌤은 절대 못해요. 쌤은 하루하고 아마 병날 거야. 아무튼 자, 단층 계산하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평균 하루에 170개 가까운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니 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 12시간 이렇게 옮기는 거리요. 1시간 동안 배달해야 하는 물건은 평균 14개가 넘는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든가 결국 더 싸게 더 많이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눈코 뜰새어 사이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기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대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본론이야. 본론에서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본론에서 문제점 3가지 있었어. 첫 번째는 그치, 두 번째는 그치, 과도한 노동. 세 번째는요? 수입. 그래서 얘들아 이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그치, 이거 그냥 긁어 올까요? 이게 그래서 결론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논증 방법이 뭐야? 이게 결론. 그치,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얘들아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아, 이 글은 본론이 귀납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너무 많이 풀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죠. 이렇게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 기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필자의 주장이 뭘까? 그럼 결국에 이건 논증 방법이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 필자의 주장은 뭘까? 필자의 주장이요. 필자의 주장. 택배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거랑 관련지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결론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내용 한번 봐볼게. 여기서 끝나면 택배 기사들 힘들어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그럼 글이 뭔가 좀 덜 마무리가 됐잖아요. 결론 한번 볼까요? 자,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럼 얘들아 이게 대전제잖아. 테오리는 안 써져 있어서 이거는 잘 써놔야 돼. 대전제 알았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공식 외웠지? 말해봐. A는 1고 AC. 그치, 그렇게 딱 외우면 되잖아. 자, 그러면 자, 모든 노동자 이거 뭐예요? A. 네,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요? 그치, B. 자, 그러면은 여기 택배 기사들은 이거는요? C. 택배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이거 뭐야? 그치, A. 그러니까 키워드에서 딱 맞춰서 보면 편해. 이게 문장이 그대로는 당연히 안 나오니까 키워드로 이렇게 A, B, C 구분하면 편해요. 자, 그러면 따라서 자, 택배 기사들 아까 뭐였어? 그치,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거는 B. 얘들아 결론에서 여기 중간에 B가 뚫어놓으면 너무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괜찮지 않아? 네. 그래. 네. 쌤 나름 좀 이렇게 이런 공식 연구해서 이렇게 한 거라. 네. 아무튼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놀리는 편의가 누군가 희생으로 바탕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지 된다.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진 않았는지 반성하고 택배 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비자가 되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글쓴이의 주장 인정. 자, 그럼 한번 앞부분 돌아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잠깐 앞에 한번 화면 봐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 자, 이런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 기사들이 떠안고 있다. 그럼 얘들아 주장이 어떤 식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 택배 기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 좋다. 그러니까 약간 정부에서는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필자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잘못 읽으면은 결론을 제대로 안 읽으면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결론까지 읽고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읽어둬야지 돼요. 괜찮아? 네. 그럼 약간 다른 주장으로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다른 주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약간 보기적인 문제 같은 걸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주장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일단 생각은 해놓고요. 그래서 본론은 귀담, 결론은 연역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끝이라서요. 할만한가요?